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예, 신 교수님. 네. 저 회견도 좀 생뚱맞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큰 경기를 앞두고 물론 물러나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지만 대표팀이 큰 경기를 앞두는데 갑자기 축구협회장이 나 그만둘게,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무책임하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 본선 가서 자신이 판단하건대 모의고사를 봤는데 본고사 가서 성적 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크리스만 계약을 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했어요. 업무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월드컵 경기 결과가 나쁘면 그러니까 거기 피해가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요. 예. 정몽규 회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축구협회의 행정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4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처럼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나빴던 경기력이 있었을 거고요. 또 축구협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육성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4번째는 축구의 대중화입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 4가지가 축구협회 행정의 가장 큰 축의 어떻게 보면 골격이 될 겁니다. 자, 축구협회는 국민들이 볼 때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몽규 회장은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처럼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이번에 탈락한 거 외에도 국민들이 분노를 그리고 상황 경기장에서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안들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런 것이 초유의 일이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재정적인 문제 하나 얘기를 하죠. 정몽규 회장이 첫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 당시에 축구협회의 영업수익이 1,00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거친 3번째 회장을 마무리한 작년에 그 당시에 축구협회의 매출도 1,000억대였었어요. 그런데 정부기금은 300억이 넘는 30%가 넘는 그런 예산이 정부기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벌었습니까? 경기력을 향상시켰습니까? 우수 선수를 육성했을까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멤버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은퇴를 하면 그 선수들을 키우려면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 참 미래를 좀 내다보고 일본처럼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 국회에서조차 이것이 크게 문제가 돼서 국회 정몽규 회장이 불려나오고 홍명보 감독도 불려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자, 홍치인 부대변인, 저때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이 공세가 거셌습니까? 클리스만이 경질이 되고 1년 만에 경질되고 70억 연봉까지 합해서 100억을 돈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 다음 감독 누가 되냐 했더니 그 다음에 황선홍 감독 했다가 올림픽도 못 나가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몇 달 뒤에 홍명보 감독 선임했는데 23명의 이사회 중에 찬성이 21명이었다는 게 이게 그때도 국회에서 엄청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다 결국 정몽규 회장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한다고 한들 무슨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그 당시 그 3명 다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그것도 같은 아까 말씀하신 카르텔이 결국 학연에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1등했다고 말하는데 그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감독을 선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그 박주호 선수가 전 선수가 그 선정 과정에 본인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했었잖아요.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선정이 됐다. 그때 불공정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2년 전에 국회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 정몽규 회장을 물러나지 못하게 했던 것, 그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알고도 바로잡지 못한 것, 그때 이미 2년 뒤에 오늘의 이 결과가 예견된 게 아니었었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신문성 교수님, 이게 클린스만 감독은 저렇게 100억만 했어도 저거 직후에 4선을 했던 거잖아요. 정몽규 그렇죠. 회장이. 네. 아니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협회에 타격을 줬는데 손실을 4선 도전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짚을게요. 중요한 거를. 제가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뽑을 때 기술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근데 전력강화위원회 지금 얘기하셨죠. 예.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이 되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기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술위원회는 그 당시에 전문가 집단입니다. 축구를 하신 분들이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뽑으면 이사회는 형식상으로 추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전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술위원회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추천만 하게 한 겁니다. 예. 홍명보 감독이 나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내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 근데 앞서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숨겨진 카르텔에 의한 어떻게 보면 전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 이사회 23명이요. 저도 축구협회 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 이사를 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거군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크리스만에 대해서요. 자, 지금 이사회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다 밝혀졌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아무 저희가 없었어요. 독일인 전력강화위원장 갖다 시켰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고 그리고 문체부 특정감사에도 밝혀졌는데 70억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지금은 대표팀 감독이지만 절차상의 흠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한 것이 맞다라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지금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체제에 접어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협회가 해야 될 4가지의 큰 축도 뒤죽박죽이 되고 예. 이미 한국 축구는 아시아 3류로 지금 떨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을 개혁하겠다. 인사가 만사다 등등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 등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